10번. 위험물의 유발에 따른 분류가 잘못된 것은 우측 상단의 해설을 보면 1류부터 6류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류부터 6류 위험물의 종류는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보기를 다시 보면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맞고요. 2번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맞습니다. 3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맞습니다. 4번 제6류 위험물 가연성 액체. 자, 이게 틀렸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연성 액체는 제2류 위험물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17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해설을 보면 각 물질별로 인화점과 착화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화점과 착화점의 비교를 해보면 인화점은 공기 중의 물질이 불꽃과 같은 점화원과 만나서 불이 붙는 그 온도를 나타냅니다. 착화점은 불꽃과 같은 점화원이 없이 그 공기 중의 온도가 높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불이 붙는 그런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공기 중에서 불꽃과 같은 점화원이 만나서 불이 붙는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氧화탄소는 인화점 마이너스 30도, 아세톤은 영하 18도, 일티라콜은 13도. 정답은 4번. 18번.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의 종류는 1번 내력벽, 2번 보호, 3번 지붕틀, 4번 바닥, 5번 주계단, 6번 기둥. 그래서 6개의 종류가 있고, 자, 보기를 보면, 자, 1번 바닥은 주요 구조부죠. 자, 2번 천장. 천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3번 기둥, 주요 구조부죠. 4번 주계단,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천장이 정답입니다. 19번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 분해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탄산수소 칼륨의 화학 반응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은 EKHCO3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K2CO3,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H2O. 그래서 K2CO3는 탄산칼륨이고요. CO2는 이산화탄소, H2O는 물.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화재 하중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화재 하중은 이 공식을 통해서 단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화재 하중의 단위로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그리고 두 번째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이 화재 하중의 단위로 옳은 것을 찾아내다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 1번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정답이죠. 21번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 농도를 13볼륨%로 낮춰 소화하기 위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려면 공식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자 21분의 21 마이너스 O2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그 산소 농도, 문제에서 주어진 산소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CO2는 21분의 21 마이너스 13 곱하기 100. 정답은 38.1 볼륨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정답은 3번. 22번. 할론 1301의 분자식은, 자, 할론 1301 분자식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4개가 있는데 이 앞자리부터 보면 이 앞자리는 C, 뒤에 자리는 F,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Cl 염소, 마지막은 Brom, Br입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대입하면, 자, C 하나 있고요, F 3개 있고, Cl 염소는 0이죠. 없고, 마지막 1, Brom은 하나. 그래서 정리하면 CF3 BR이 됩니다. 할론 1301의 분자식은 CF3 BR입니다. 자, 정답은 4번. 23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구획하여야 하는가? 문제에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줬고, 첫 번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0층 이하의 층,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그 해설의 방화구역 설치 기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경우. 그 다음엔 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10층 이하의 층, 그리고 11층 이상, 11층 이상이면서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조건부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그리고 층은 10층 이하의 층이라고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건축물의 내화 구조에서 바닥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바닥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가 몇 센치 이상 되어야 내화 구조로 인정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이어야 내화 구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5번. 할로젠 원소의 서역과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할로젠 원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F, 불소, Cl, 염소, Br, 브롬, I, 요오드, 이렇게 있는데요. 소화 효과가 큰 걸 여쭤보는 것은 부촉매 효과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촉매 효과의 크기가 큰 것부터 다시 나열하면, 자, I, 요오드, 두 번째 Br, 브롬, 다음에는 Cl, 염소, 마지막으로 F, 불소. 그래서 정답은 1번. 26번.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자, 경유 화재에서 주수 소화가 위험한 이유는,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주수 소화했을 경우 화재면의 확대 우려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화재면의 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가 정답입니다. 17번. 전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도라는 것은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공식을 보면 열 전도열은 K, 열 전도율에 비례하고요. A,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전열체의 내외부 온도 차에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 전도체의 두께에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동 열량은 제한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2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한다. 이것이 틀렸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동 열량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두께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3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의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4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 내 외부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18번 폭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희 폭괭이라는 것은 연소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형태 중에서 폭연과 폭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연은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 발생하는 것이 폭연이고요. 폭괭은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연은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고 폭괭은 충격파가 발생을 합니다. 압력이 같은 경우에도 폭괭이 폭연보다 압력이 크고요. 그리고 폭괭은 유도거리는 배관의 지름과 그리고 압력의 차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 나타난다. 자, 폭괭은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9번 화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틀린 것은 자, 1번 A급 일반 화재 맞습니다. 2번 B급 유류 화재 맞습니다. 3번 C급 가스 화재 틀렸습니다. C급은 가스 화재가 아니고 전기 화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D급 금속 화재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인 K급 주방 화재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C급 가스 화재가 아니고 전기 화재입니다. 10번 방호 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자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온도 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자, 2번 화재 가혹도인데요. 화재 가혹도라는 것은 방호 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이 화재 가혹도는 지속 시간과 최고 온도를 곱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2번 화재 가혹도입니다.